초중고등학교가 연계되는 데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를 나오더라도 중학교에 혁신학교가 없었습니다. 이런 연계되지 못한 점들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학교에 혁신학교 팀워크, 즉 선생님들의 팀워크가 존재하면은 혁신학교가 가능하였으나 선생님들이 그 학교를 떠나시거나 이 팀워크를 뒤에서 든든하게 보장해 주었던 교장 선생님들이 안 계시게 되면은 혁신학교는 더 이상 혁신학교가 아니게 됩니다. 즉 지속 가능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저는 혁신교육의 본격적인 새 모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지역 맞춤형으로 만들어진 교육자치 공동체입니다. 우선 인구 10만에서부터 30만 정도의 지역을 교육자치 공동체로 선정하겠습니다. 그 안에 있는 연결되는 초중고등학교를 통합적으로 창의성 교육으로 교육 내용을 바꾸고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들은 철저하게 민주주의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유능한 선생님들이 안정적으로 순환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창의성 교육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저는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초중고등학교에 연계되는 이 통합형 창의성 교육을 창의지성 교육 자치 캠퍼스라고 저는 이름 붙이고 있습니다. 그 창의지성 교육 자치 캠퍼스 안에서 학교교육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꿈의 학교를 몇 단계 더 업그레이드한 창의지성 학교교육 지원센터를 구축하겠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캠퍼스 내에서, 이 자치 캠퍼스죠, 캠퍼스 내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품격 높고 행복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정확히 잘 준비하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학부모님들이 교육에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 사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되는가 걱정 없도록 이 창의성 자치 캠퍼스 안에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공교육에서 책임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통적인 질문은 이제 다 끝났고요. 네. 예, 저기 제가 댓글을 보면서 여기 지금 페이스북 생방송이니까요. 네. 반응들을 지금 보고 있는데 질문들도 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아주 관심이 많으시죠? 네. 고맙습니다. 경기교육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사람은 송주명입니다. 서경희님이 올려주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참된 교육을 실현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화이팅 이경수님이 올려주셨고요. 무너진 혁신교육을 다시 세워주세요 라고 올라왔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주의자로서 살아온 사람만이 민주적 교육감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분들은 영어닉이라서 예. 준비된 손주면 지지합니다. 양진하님이 올려주셨어요. 열심히 하라는 예, 응원의 댓글을 제가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성화님께서는 초중 고등학교 현장을 경험해 보시지 못한 교수님께서 초중 고등학교 교육을 받는 당사자인 학생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가르치시고 정책을 세우실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 이 질문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답변하고 또 넘어갈게요. 사실은 근데 예.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 사실은 저도 여러 말씀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기교육감은 초중등 교육을 전담하는 교육감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초중등 교육은 초중등 교사 출신만이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분들만이 현장을 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교육감한테 교육 현장이란 무엇일까요? 학교 안에 있는 교실 아닐까요? 네. 아닙니다. 교육감에게 교육 현장이라는 학교 안에 교실이 가장 궁극적인 지점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경기도에 2,300개가 존재하는 학교가 있고요. 이 2,300개의 초중고등학교, 물론 유치원도 있습니다. 유초중 등이 연계되어서 제대로 된 교육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일선 학교와 교육 행정이 연계되어 있는 그 맥락입니다.
그래서 교육감한테 교육행정이라는 것은 이 전체 교육행정이라는 관점 속에서 학교 교육까지 아울러서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이 교육 현장인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대학교 출신입니다. 잘 아시는 바고요. 그렇지만 첫 번째, 사실 제가 경기교육의 현장을 잘 모른다? 이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2009년부터 2014년 6월까지 5년이 훨씬 넘는 기간입니다. 이때 경기도 혁신교육 추진위원장, 혁신학교 추진위원장, 창의성교육 추진단장, 또 그리고 학교민주주의 추진단 등의 활동을 통해서 일선 학교와 누구보다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일선 학교의 변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던 그런 제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경기교육을 과연 모른다고 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그 입장에서 사실은 경기혁신교육을 구현할 수 있는 행정상의 경험도 풍부합니다. 학교 현장의 일선의 모습도 알 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경험도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 초중등교육의 혁신을 얘기할 때 제가 우리 학부모님들로부터 또 고등학교 선생님들,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 언제나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대학의 입시가 안 바뀌는데 교육혁신이 가능할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아, 맞습니다. 이 질문은 어떤 거냐? 사실은 유초중등의 교육의 내용의 혁신은 고등교육, 즉 대학교육의 내용이 변화하고 혁신하는 것과 맞물려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저는 민교협의 의장으로서 또 그리고 교수노동조합을 통해서 다양한 대학 민주화를 위한 노력들을 전개해왔습니다. 그리고 대학 혁신을 위한 대안들을 만들어온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는 유초중등교육과 연결되는 올바른 대학교육의 모습들을 누구보다 더 잘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대학 교수지만 초중등교육의 혁신, 이 경험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 대학교육과 제대로 잘 연결되는 종합적인 혁신교육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가, 누구보다도 자신있게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제가 설계하고 실천해서 그 현실적인 결과를 보여줄 수 있다고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정책으로 바꾸시겠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걱정이 초중교육 때는 창의성 교육도 많이 할 수 있지만 진짜 중고등학교로 가면 네. 입시 위주의 공부가 되는 게 현실인 것이 맞아서 그런 질문이 많이 그렇습니다.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대학 입시와 관련해서도 우리 창의성 교육과 관련되는 인재를 받아들이는 것이 결국 지금 현재 대학의 정책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새로운 인재, 창의성 인재를 이 경기 지역의 대학들과 협력해서 우선적으로 그 전형을 대폭적으로 확대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우선 과제로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경기교육의 미래는 송주명이 공교육 혁신을 완성시켜 주십시오. 활동에 불통행정에 실망이 있어요. 네네, 예, 말씀하시고는 제가 댓글을 또 얘기할게요. 그렇습니다. 네. 예. 방금 전에 그 댓글을 딱 보니까 네. 여러 가지로 어떤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일단 저는 교육감이 되는데 어떤 교육감이 되겠느냐, 다시 그 자세로 좀 되돌아보고 싶습니다. 저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서 일단은 일상적으로 학교 현장을 찾아가는 그런 교육감으로서 삶을 살겠습니다. 일상적이고 주기적이고 체계적으로 학교 현장을 방문형 교육감, 순회형 교육감이 되겠습니다. 실천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교육감이 되시겠다는 그리고 얘기시군요. 두 번째로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 교직원의 대표 체계를 확립해서 정례적으로 그리고 나아가서는 현안들이 발생할 때마다 현장의 생생한 요구와 소통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 비밀을 보장하면서도 교육감에 대한 직접 소통의 통로를 열겠습니다. 교육감 식문고를 통해서 현장의 아픔, 현장의 고통을 언제나 직접 전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서 현장의 여러 가지 가장 어려운 지점들을
직접 챙겨가는 그런 교육감이 되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김지영님이라는 시청자분께서요, 현 교육감님의 불통행정에 실망했어요. 소통하는 교육감이 되어주세요. 라고 하는 글도 올라왔고요. 초등학교 때 교수님하고 인문학 캠프 간 학생입니다. 라고도 올라온 그렇습니까? 친구도 있네요. 네, 지지한다, 뭐, 실천하는 지식이 뭐 되게 좋은 말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질문을 제가 또 이렇게 보면 여기 현재 경기교육 행정의 비민주성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댓글도 있네요. 네네. 예, 단어 하나하나 개념 하나하나가 알차네요. 응원합니다. 뭐 다 좋은 말들이 화이팅 하세요. 진정한 소통 맞습니다. 예, 또 질문이 하나 있어요. 네. 혁신교육을 송주명 후보님이 직접 아까 말씀드렸던 화성시에서 선도적으로 실험하신 것으로 아는데 경험과 성과를 말씀해 주세요. 아까 질문 올라왔던 거. 네. 예, 그거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 경기도 교육의 새로운 교육으로서 생각을 키워내는 창의성 교육을 2011년부터 도입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경기도 교육과정이라는 것이 만들어졌고, 이 경기도 교육과정의 발전 방향으로 제시가 되었던 것이 창의지성 교육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보다 더 실천적인 성공 모델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에 직면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2년부터 2015년 초까지 우리 경기도의 화성시로 직접 제가 나가서 실천 작업들을 하였습니다. 그때 화성시에서 창의성 교육 도시 사업을 전격적으로 진행하였고, 이 창의성 교육 도시 사업을 현장에서 이끌어내던 진두지 센터가 창의성 교육 지원센터였습니다. 그 센터장을 역임하면서 학교 교육을 바꾸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학교 교육을 변화시키는 핵심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두 가지 포인트였습니다. 한 가지는 교육의 기본적인 중점을 암기가 아니라 교과서에 적혀 있는 지식을 단순하게 학생들한테 옮겨다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주체적인 생각, 그리고 우리 아이들 속에 내포되어 있는 진짜 중요한 재능들을 드러내는 그런 과정들이었습니다. 획일적인 게 아닌 그렇습니다. 획일적일 수가 없습니다. 참. 사람들이 갖고 예. 있는 생각들이 다 다르고 재능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에서 이 생각과 재능을 키워낼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전면적으로 변화시키고, 선생님들이 무엇보다도 이 교육을 구현하실 수 있도록 인문학적인 소양을 진짜 높이실 수 있고 문화예술적인 소양을 갖추실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획기적인 연수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학교들이 진짜로 민주적인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학교 속에서 선생님들이 공부하셔서 새로운 교육들을 만들어내고, 그 새로운 교육을 통해서 우리 진짜로 민주적인 토론 수업이 되고 그랬을 때 우리 학생들도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 민주주의 그 어느 것보다도 진짜 탄탄한 기반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던 그런 경험과 기억이 있습니다. 네. 네. 교수님, 후보님 물 한 잔 먹고 가겠습니다. 예, 물 한 잔 드시고 일단 다른 질문들은 아까 다 설명을 하셔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물 한 잔 드시고 제가 또 말씀 하나 드릴게요. 네. 예, 이계성님께서요, 초등, 중등학교 교육에 논리교육이 추가가 되었는데, 논리교육에 대한 방안이나 대책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질문합니다. 라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창의성 이런 거 얘기하셨고, 근데 이제 토론 문화도 얘기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논리가 추가가 돼서, 그게 어떤 방향으로 하실 건지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논리 교육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우리 창의성 교육에서 핵심적인 영역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논리입니다. 크게 보면은 창의성 교육의 축이 두 개의 축입니다. 독수와 토론을 통해서 직관적이고 영감적인 그런 역량들을 키워내는 겁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이것은 생각의 통큰 생각을 키워내는 것이 한 가지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통큰 생각들을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뜯어서 논리화시키고 체계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교육이 요컨대 근대과학과 논리교육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창의성 교육에서는 요컨대 통큰 직관적이고 영감적인 통찰력과 이 논리력, 과학적인 탐구력 이 부분들을 결합시켜서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로 논리적인 기획력을 갖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 논리력을 키우는 이 문제는 창의성 교육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5 교육과정을 부연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창의성 교육이 진짜 중심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국가교육과정도 사실은 이제는 경기도 차원에서 그리고 학교교육 차원에서 진짜 유연하게 바꿔갈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지 댓글 많이 올라왔고요. 영어분이신데 장애인식 교육, 세계 시민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도 관심 가져주세요 라는 댓글도 있고요. 네네. 교수님 믿습니다. 꼭 승리하셔서 학생, 학부모, 선생님이 행복한 교육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예. 네. 특히 어떤 조인태님께서는 선행학습에 대해서 관심 부탁드립니다. 라고 선행학습? 예, 이거 선행학습이네요. 선행학습에 대해서 관심 가져달라 부탁드리는 네네. 글도 올라왔고요. 불통이라는 건 곧 소외감을 가져옵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국민들은 소외감을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소통하려는 단어만으로 너무 행복하네요. 교육에서도 소통이라는 키워드는 여러 계층의 벽을 허무는 키워드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라고 이몽성님께서 올려주셨어요.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예. 혁신교육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때 단연간 고민하시고 소통하시고 결국 행동하시는 실천하는 지식인 손주명 교수님이 나서주셔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믿을 수 있고 교육에 희망을 봅니다. 라는 글도 있어요. 일단 네. 다 지지글이 많이 올라왔고요. 지금 방금 전에 몇 가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장애인식 교육에 대해서는 저는 중요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우리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경험이 아니라 논리로서 장애인 문제를 접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식 또 장애인에 대한 어떤 차별의식을 없애는 문제는 단지 논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삶의 문제여야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에 의한 장애인식 교육, 장애에 대한 차별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러한 소통적 교육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저희 중요한 정책 중에 한 가지로 포함시키겠고요. 세계 시민교육 당연히 제 창의성 교육의 핵심적인 목표 중에 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창의성 교육이 가장 중요하게 간주하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중요한 인재상이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인재가 스스로 생각이 올곧게 깨어있는 시민입니다. 그 시민은 단지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평화와 또 그리고 국제적인 연대 또 우리 세계사회 전체를 보다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인식과 기획 역량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생각이 살아있는 우리 시대의 시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측면에서 저는 보다 더 우리 시민들이 글로벌한 역량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진짜 다면적인 소통 능력 중요하겠죠. 영어도 중요한데 영어만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어학교육이라든지 우리 내부에 있는 다문화에 대한 충분한 존중과 이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적으로 문화의 다른 이 문화를 존중하면서 그 위에서 차이를 인정하는 위해서의 공존, 소통 그리고 그걸 넘어설 수 있는 평화적인 통합으로의 노력들
이것들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 내용에 적극적으로 포함시키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까 초등학교 때 캠프 간 친구가 이세연이라는 친구네요. 그렇습니까. 세연이. 예. 반갑습니다. 세연아. 교수님과 책 읽고 나눈 이야기들 정말 좋았어요. 학교 수업도 즐거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네.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연이. 예. 우리 건지하면서 여름에 뛰어놀던 기억이 예. 너무 생생합니다. 반갑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막 예, 초등학교 소통하는 제자들입니다. 오면은 되게 좋으시죠? 네. 박준규님께서는 잠시 중단되었던 경기혁신교육 이제 새 희망의 불꽃이 다시 피어오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라고 올라와 주셨고요. 다른 방송, 다른 얘기들은 더 겹쳐서 제가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욱님께서 방과후 학교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게 네네. 조금 더 올라왔네요. 방과후 학교도 공교육입니다. 방과후 학교의 내실화와 강사들의 처우를 위해 힘써주세요. 네. 방과후 학교의 공공성 강화, 민간 위탁 폐지, 지자체 이관 재검토, 강사들의 처우 개선, 고용 안정 등등 강사들에게 처우 개선까지 얘기가 나왔네요. 현장에서 예. 너무 지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신 분들이 우리 이 방과후 선생님들이고 또 공무직 다양한 비정규직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어려움 또 근데 그분들이 사실 안 계시면은 우리 아이들의 정상적인 교육이 대단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일단 그분들의 노력들이 충분하게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편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겠다고 합니다. 민경훈님께서는요, 유치원 얘기가 나왔네요. 저출산으로 한 부모들은 유치원부터 올인하는 추세입니다. 유치원 교육 정책은 무엇입니까? 소통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소통하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라는 글과 함께요. 농촌 지역은 급속하게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얘기가 네, 올라왔어요. 농촌 지역 작은 학교를 어떻게 혁신하실 건가요? 이거는 좀 경기도까지 벗어난 이야기 같은데, 유치원하고 초, 중, 고를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어려운 두 개라든지 셨네요. 그죠? 네네. 유치원부터 그러니까 고등학교 그 과정을 어떻게 연결하실 거냐. 예, 맞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창의지성 교육을 본격적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는 유치원을 못 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창의지성 교육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유치원 교육은 그냥 어떤 예외적이고 덧붙여지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중요한 기초교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유치원 교육은 당연히 더 중요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교육 또 공공성을 갖도록 공교육으로서 어떤 그 기반들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요컨대 국공립 유치원을 40%까지 지금 늘리는 그런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사립 유치원들도 많죠. 그래서 네, 많아요. 경기도에서는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 유치원의 어떤 균형 발전이라고 할까요? 네. 이런 취지들을 충분히 살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립 유치원이 공교육으로서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을 해왔던 만큼 이후에도 조금 더 건강하게 역할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에게는 보다 더 높은 수준의 좋은 질의 교육을 부담이 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지금 작은 학교, 소학교 질문입니다. 네, 농촌 지역에 그렇습니다. 경기도에도 농사 짓는 분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또 학령 인구도 줄어들고 지역별로 인구가 이동됨에 따라서 학교에 우리 학생들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현상들을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규모의 학교들을 우리 이재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지금 현재 경기교육에서는 자꾸 통합시키거든요. 효율성을 중심으로 해서 큰 학교를 통합시키고 말이죠. 큰 학교로 그냥 그렇습니다. 이제 통합시키려고. 그렇게 되면은 가끔은 아이들이 자기 살고 있는 곳에서 상관없이 또 멀리 가야만 되는 너무 멀리 가야 될 이런 수도 불편을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학교 교육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통합 기준을 이렇게 적용하는 것, 이건 뭔가 좀 교육의 기본적인 가치하고는 좀 먼 판단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그 지역에 맞게 그럼 하시겠다는 그렇습니다. 얘기시죠? 소학교는 사실은 학생 수가 작습니다. 학생 수가 작으면 그만큼 더 소인수, 작은 인원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가 있습니다.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고 교육 만족도를 훨씬 더 높여주게 된다면 그 지역의 젊은 인구가 다시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작은 학교니까 통합시켜야 된다는 이 원칙, 이것은 원리 원칙이 아니라 잘못된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소인수, 작은 학교의 교육적 가치들을 충분히 살려나가는 방향으로 제 반의 정책적 구상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획일적이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 지역과 아이들한테 맞출 수 있는 네, 그런 통합이 필요한 곳은 통합을 하고 추진해야 되겠지만 네. 사실은 그 지역의 맞춤형으로서 진짜 좋은 교육을 구현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가겠습니다. 만약에 학교마다 농촌 지역에 남은 교실도 있는데 그 활용방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그 교육감님께서 실천을 해주시면 좋은 그렇습니다. 방향으로 실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노동존중평등학교 남혜정님이 올려주셨고 이지연님께서는 행복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직한 송주명 지지합니다. 김민경님이 올려주셨고 서서히 변화하는 학교 문화, 삶의 변화가 교육정책으로 녹아나 학생, 학부모, 선생님이 편한 마음으로 함께 갔으면 합니다. 라고 영원 이기신데 올라오셨어요. 네. 민경님께서 또 질문을 하나 하셨는데 아까 질문을 하실 때 다 답변을 한 거라서 네, 그거는 넘어가도록 그 교사들이 힘든 건 아까 처우 개선 하신다고 얘기하셨으니까 이거는 그렇습니다.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관련해서는요, 선생님들이 보다 더 품격 높은 수업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러려면은 사실은 여러 가지 복잡하게 다른 고민들을 하시지 않고 잡무에 시달리지 않으면서 공부하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들을 정확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2014년까지는 경기도교육청에서 NTTP라고 해서 New Teacher Training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진행시켰습니다. 이 새로운 선생님들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핵심은 선생님들의 생각의 역량들을 증가시키고 선생님들이 편한 마음으로 진짜로 품격 높은 교육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우리는 선생님들 중심으로 하는 선생님들께 1년 그리고 6개월 등등의 다양한 연구년들을 제공해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공부하실 수 있는 여건과 환경 그걸 통해서 선생님들이 진짜 제대로 된 품격 높은 교육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예, 교육감님께서는 이제 이런 정책, 좋은 정책이 있는데 이거를 실천하고 싶으시면 이제 후보가 또 단일 후보가 되셔서 또 선거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지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홍보를 하나 할 건데요. 홍보하고 끝내실 건가요? 네네. 아니 마지막 말씀은 좀 이따가. 네, 알겠습니다. 송주명 경기도 교육감 선거 예비 후보 네이버 블로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쪽에 들어가시면 경선인단 등록하셔서 좋은 후보에게 힘을 주실 수 있어요. 송주명 후보한테 힘을 많이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차원에서 송주명 후보님의 그래도 나는 이 말은 꼭 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이 말은 꼭 하고 싶다 하는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저는 참으로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내가 왜 무엇 때문에 나서야 되는가 하는 그런 고민이었습니다. 참 긴 시간을 고민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민주주의자로서 살기 위해서 그리고 가장 소중한 어떤 인권적 가치를 지키면서 살기 위해서
제 스스로 생각하기는 불의와 싸워온 그런 인생들을 쭉 살아왔습니다. 제 자신은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것들을 느낍니다. 제가 교육감이 되고자 하는 바, 왜 그런가 하는 것들을 다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 민주주의자로서의 삶을 교육의 영역에서 보다 올곧고 책임있게 완성하고 싶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평등과 공공의 가치가 살아 숨쉬는 새로운 혁신교육에 헌신하고 싶습니다. 우리 경기교육이 대한민국에 새로운 희망을 주고 우리 세계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패친 여러분 중심으로 하셔서 우리 교육 공동체에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많은 힘을 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벌써 마지막이라니 시간이 벌써 점점점 한 시간이 참 짧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든든한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응원의 글 올라왔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송주명 후보님 고생하셨고요. 시청해주신 분들도 감사드리며 경선인단 신청에 많은 참여를 바라며 송주명 후보님 많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세인이를 비롯해서 우리 학생 친구들도 고마워요. 예, 네. 여기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